실증 가장, 역사 편년도 내려. 단군 조선과 화친했다는 중국의 상나라서 이미 발견된 청동기 유물을 일제는 한반도에선 발견 못했다며 신석기에서 바로 철기시대로 넘어갔다고 주장. 주체성 없는 고대사 연구. 고고학은 과학이다. 현대인들이 가장 신뢰하고 좋아하는 과학인 것이다. 한국의 고대사가 파괴되고 말살되지 않았다면 고고학은 제1차로 조상의 기록을 확인하는 물적 증거를 찾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한민족의 정신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가혹하고 교묘한 정책에 중독되어 광복 40년이 지난 지금도 자신을 지탱하지 못하는 우스운 지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구석기 신석기 시대의 연구가 활발하고 성과 역시 지대하지만 고조선의 실체와 연결하려는 고고학계의 움직임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제의 식민사학은 이렇게 엄청난 병폐를 이 땅에 뿌렸을 뿐만 아니라 일제가 만들어준 조선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실증사학을 내세워 내려잡아 놓은 편년에 얽매여 서로 눈치들만 보고 있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 없게 한다. 이른바 고고학이 고대 인류의 생활, 사회, 문화와 선사인들의 지역적, 역사적 발견을 실증하는 학문일지인데 오히려 신라, 백제의 역사시대 유물에 매달려 황무지인 고대사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문헌사학자들이 외면하는 조상들의 기록을 다시 믿게 하기 위해서는 고고하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어떻게 된 셈인지 많은 한국인들은 일제가 말살에 없애버린 한국의 고대사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오히려 조상들의 문헌 기록은 허구로 몰아야 지식인 계열에 끼이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이 유물과 유적을 통해 고조선 시대를 밝혀줘야만 우리나라의 고대사가 재생하고 복원될 수 있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이 나라 고대사의 복원은 고고학과 문헌사학의 협력에 달려있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앞장서 과학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기 전에는 고고학과 문헌사학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뿐만이 아니다. 일제가 만들어 놓은 조선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국사를 배운 사람이나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이 사회를 거의 차지하고 있다. 반만년 역사란 허구로 전락했고 구체적인 실체는 가르치지 않은 지 벌써 오래인 것이다. 뿌리 없는 한국사의 교육은 결국 뿌리 없는 한국인만을 양산했고 또한 양산할 것이다. 고대사의 복원은 역사학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한국인들을 뿌리 있는 한국인으로 만들고 키워나갈 근본이 바른 국사의 교육에 달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선 초까지 전래된 고문원을 바탕으로 부계가 저술한 규원사화는 고고학이 그동안 입증해준 신석기 시대 생활상의 상당 부분을 보여준다. 우리를 만들어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다든가 꼬리가 9이나 달린 흰털 달린 짐승이 태백산 남쪽에 나타나다 단군 임검에게 집채만한 짐승을 바쳤다는 등 괴이한 짐승의 출현 사실도 적고 있다. 이러한 전래의 기록들은 동이전에도 나온다. 진짜 꼬리가 9개나 달린 짐승이 있었는지 지금으로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고고학자들이 찾아낸 화석에는 공룡의 발자국도 있고 코끼리의 이빨, 코뿔소, 하이에나의 뼈도 있다. 무조건 오늘의 현상만을 들어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고고학적 발굴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현대인들만이 옷을 입고 치장을 한 것도 아니다. 신석기인들도 동물 가죽옷은 물론 방직으로 옷을 해입었고 목걸이와 팔찌를 애용했다. 신석기 시대 의복이나 장신구가 나온 유적이 이 땅에서도 지금까지 7군데나 발견됐다. 현재도 매듭을 하는 이들이 사용하는 가락바퀴를 신석기인들도 쓴 것이다. 지름이 4에서 6cm인 원반 모양의 가락바퀴는 가운데에 구멍 1개를 뚫어 구워낸 토제품이다. 가운데 구멍에 나무로 봉을 만들어 끼워 돌릴 수 있게 하여 실을 꼬았던 것이다. 여러 가닥의 실을 꼬는데 효과적인 연모인 셈이다.
실을 꼬아 타래를 만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신석기 유적에서는 바늘도 나왔는데 이것은 사슴뼈를 갈아 만든 것이다. 이러한 연모는 부산의 동삼동 조개무덤에서도 나왔고 평안남도 은산군 궁산리 조개무덤에서는 놀랍게도 구멍에 배실이 끼어 있는 바늘까지 출토되었다. 15대 버름 임금에 해당. 신석기인들이 실을 꼬아 바늘로 꿰매서 옷을 만들었다는 의심할 수 없는 유물이 발굴된 것이다. 우리나라 신석기인들이 사용한 장신구 중에는 목걸이와 팔찌가 많다. 동물의 이빨과 뼈, 예쁜 돌 또는 흙으로 만든 여러 가지 모양의 장식들을 구멍을 뚫어 끈으로 연결한 목걸이도 있고 조개 껍데기나 벼곡, 곱돌, 대리석 등을 손이 들어가게 뚫고 갈아 만든 팔찌도 있다. 신석기인들은 팔찌만 한 것이 아니라 발찌도 끼고 다녔던 모양이다. 발목 부분에 조개 껍데기로 만든 발찌를 낀 유골도 나온 것이다. 이렇게 몸을 치장했던 신석기인들은 청동기를 만들면서 괄목할 문명을 창출해낸다.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이다. 고고학자들은 서부 아시아에서 구리의 재련수를 발명, 동아시아로 그 기술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본다. 광석을 녹여서 금속을 뽑아내는 기술은 복잡하므로 이곳저곳에서 재련술이 자생한 것이 아니라 서부 아시아에서 그 기술을 개발, 여러 곳으로 흘러갔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인류가 광석을 찾아 구리만을 추출한 것은 서기 전 5000년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7000여 년 전이다. 북이라크 지방에서 개발된 구리 재련술은 서기 전 1500년대 철을 발견 활용할 때까지 청동기 문명의 주역이 된다. 광석의 구리만을 추출해 쓰던 선사인들은 구리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골몰했을 것이다. 구리의 일정량의 주석을 첨가하여 청동을 만들어낸 것은 서기 전 3000년대로 본다. 수메르가 청동기의 선진 지역이다. 청동기 시대는 서기 전 3000년, 즉 5000년 전에 시작된 셈이다. 중국에서는 상나라 때의 청동기가 발견되고 있다. 상나라는 은나라의 초기 이름이다. 기원사화에는 단군조선 제15대 버름임검이 상나라의 탕왕과 화친했다고 했으니 고조선 중기에 해당한다. 기원사화의 연대로 볼 때는 수메르보다 1300여 년 뒤졌으나 지금으로부터는 3000여 년 전이다. 그러나 고고학자들이 보는 상나라의 청동기 유물 연대는 문헌기록보다 500여 년이 낮은 서기 전 1200년대로 잡고 있다. 중국의 청동기 연대를 이렇게 문헌기록보다도 낮게 추정하고 있는 형편이니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그 연대가 더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일제는 아예 우리나라에는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고 극언하며 신석기에서 그대로 철기 시대로 넘어갔다고 주장, 금석병용기라는 시대까지 억지로 설정했으니 한마디로 광복 전에는 우리나라에 청동기 시대가 없었다고 가르치고 배운 것이다. 광복 후 청동기 시대 유물은 우리나라 전국의 도처에서 발굴되어 일제의 학문을 가장한 조선 고대사 말살 음모는 백일화에 드러났지만 그 악영향은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상태다. 일제가 교묘한 세뇌 교육을 통해 뿌려놓은 씨앗들이 곳곳에서 독소를 품고 있다. 학계를 포함한 사회 일각에는 이런 독버섯들이 오히려 활개를 쳤던 것이 사실이다. 한 번의 참회도 없이 슬그머니 광복한 조국의 품으로 스며들었던 이들은 자신들의 보신만이 아니라 일제 때의 과오들을 합리화하려고 몸부림까지 치고 있는 것이다. 역사학계에서도 이러한 병폐를 찾아내기는 힘들지 않다. 언젠가는 준열한 역사의 심판을 다시 받겠지만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야말로 구석기 시대와 마찬가지로 일제의 학문을 가장한 조선 고대사 말살 음모로 희생된 시대였다. 일제의 교묘한 세뇌교육. 조국의 광복 후 청동기 시대도 광복의 햇살을 맞고 있지만 아직은 문헌기록과 동떨어진 연대에서 허덕이고 있다. 일제의 교묘한 세뇌교육을 받고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른바 원로들이 버티고 있는 탓인지 또는
연대를 올려잡을 만한 유물과 유적이 발견되지 않은 까닭인지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는 철기 시대의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광복 후 우리 학자들이 이루어 놓은 뛰어난 학문적 성과이며 앞으로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데도 이들의 역할이 지대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부활은 고고학자들의 업적이다. 최근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상한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 서기 전 700년경으로부터 서력 기원 전후까지 약 800년 동안을 청동기 시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신진학자들은 이보다 더 높게 잡아 서기 전 1000년까지로 올려보기도 한다. 그동안의 통설은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를 전후기로 나눠 전기를 서기 전 700년에서 300년까지, 후기는 서기 전 300년에서 서력 기원 전후까지로 보고 있다. 청동기 후기는 청동기와 철기들이 함께 나와 철기시대 1이라고 부르는 학자도 있다. 청동기 시대 유적으로는 함경북도 회령의 오동, 나진의 초도, 평안북도 강계의 공귀리, 의주의 미송리, 평안남도 승호의 금탄리, 경기도 여주의 흔암리, 파주의 덕은리, 충청남도 부여의 송국리, 강원도 강릉의 포남동 등이 유명하다.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청동기 유물은 동검, 동모, 동전, 대구, 동령, 동촉, 단유 세문경, 동물 모양의 장신구 등 다양하다. 이 같은 무기와 장식을 사용했던 청동기인들은 신석기인들보다 훨씬 발달된 문명을 보여준다. 우선 집자리가 변한다. 신석기인들이 살던 강가나 평지를 떠나 구릉지대로 집을 옮긴 청동기인들은 마을도 형성하고 논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지금까지 발견된 청동기인들의 집자리는 50여 군데나 보고되고 있다. 이들의 집자리는 한옥의 건축 양식으로 지금까지 전래되는 우진각의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충청남도 부여의 송국리 청동기인들의 집자리가 이런 형태로 보고되어 있다. 청동기인들은 문화생활의 일면도 보인다. 신석기인들의 주거지에서는 불을 사용한 화덕이 집자리의 가운데 한복판에서 발견되고 있으나 청동기인들의 집자리에서는 집안의 한쪽 모서리나 집 밖에서 화덕자리가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가 서기 전 1000년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서울대 최몽룡 교수는 이 시대에 농사만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전문인들이 탄생했다고 본다. 청동으로 무기나 기구를 만들거나 토기를 만드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기술자들이 이 시대에 출현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는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 정치적인 지도급과 피지배층의 분리만이 아니라 기술을 통한 계급 사회의 대두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청동기인들은 개인적인 재산도 모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논농사를 짓고 대장장이 등 전문인이 나오고 식량과 무기, 연장을 바꾸고 재산은 자녀들에게 나눠주었을 것이다. 이러한 생활상의 큰 변화는 문화를 정착시키면서 보다 발전시키는 문명사회의 기반이 되었음직하다. 4명에서 7명 살았을 집자리 발견.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인 서울 한강 유역의 흔암리를 찾아가 보자. 경기도 여주에서 남한강을 따라 상류로 100km쯤 올라가면 우리나라 중부지방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청동기 시대 주거지가 나온다. 1972년부터 1978년까지 발굴한 이 유적에서는 16개의 집자리가 나왔다. 이들 집자리에서는 쌀과 보리, 조, 수수 등 곡물들이 탄화된 채로 발견되었다. 이 집자리의 주인들이 밭농사만이 아니라 벼농사도 짓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귀중한 자료들이다. 흔암리의 집자리들은 완만한 야산의 구릉지에 위치해 있다. 불을 피웠던 화덕자리, 저장시설, 기둥구멍, 출입구 등도 확인됐다. 집안에는 가운데 바닥보다 약간 높게 한 선반 같은 곳도 있었다. 집자리들의 크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어른 4명에서 7명이 살았을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고고학자들은 이 같은 주거 형태로 미루어 당시 주민들은
일부 일처제의 소가족 제도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들 집자리에서는 주거 공간을 둘로 나눈 흔적도 나타나서 남녀간이나 부부, 어린이방을 구분하지 않았었나 추측되기도 한다. 이 유적에서 발굴된 탄화미는 길이와 너비의 비율이 2.0 이하인 이른바 단리평 벼로 밝혀졌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리평 벼는 지금도 일본에서 재배하고 있는 품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벽시와 농경기술이 흘러갔다는 중요한 자료인 것이다. 사유재산이 생겼음을 밝혀주는 집자리의 저장시설과 청동기 주조 기술자, 토기 제작 전문가 등 소위 직업이 분화되기 시작하는 이 시대는 우리나라 고대 사회의 어느 부분이 될까? 고고학자들은 흔암리 집자리에서 나오는 수칠, 방사성 탄소 측정한 결과 그 중심 연대를 서기 전 700년쯤으로 밝히고 있다. 흔암리 청동기인들이 살았던 중심 연대가 서기 전 700년쯤이라면 이곳에 정착하여 벼농사를 시작하고 집단 주거지로 개척한 이들은 훨씬 앞섰을 공산이 크다. 특히 이 유적에서 나온 토기들이 함경도 등 동북지방에서 성행했던 구멍무늬 토기와 붉은 간토기, 또한 대동강 유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밑이 뾰족한 토기 등 두 갈래의 영향을 모두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학계의 연구는 주목을 끌고 있다. 한반도의 서북지방 문화와 동북지방의 문화가 한강 유역에서 합쳐져 발전해 나갔다는 물적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증거들은 규원사와의 단군 조선을 포함한 고조선의 제후 국가들과 어떤 연관을 갖는 것은 아닌지. 어떻든 고조선의 발전상은 물론 고조선 이후 삼국시대까지 역사의 공백을 연결해주는 고리 역할을 할 귀중한 물적 증거들임은 분명하다. 청동기 시대로 둔갑시켜 청동기인들이 벼농사를 지었음은 송국리 집터서 발굴된 탄화미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고대 국가가 이미 청동기 시대에 형성됐음을 주장한다. 진흙 풀 섞어 한옥재 개발. 청동기 시대라고 하여 이 시대 사람들이 청동기만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이른바 현대인인 우리들이 맷돌이나 돌절구를 그대로 쓰고 있듯이 신석기 시대에도 정교한 석기들을 일용품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인들이 야생의 짐승들을 잡아 우리에 가두어 키우기 시작한 동물들의 가축화를 더욱 발전시켰다. 이때부터 목축 시대를 연 것이다. 청동기인들은 목축과 더불어 논농사를 추가한 농경도 크게 발전시켜 정착 문화를 가속화한다. 지금도 한옥을 지을 때 쓰는 벽재가 이미 청동기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충청남도 부여군 초촌면 송국리의 청동기 시대 집자리가 바로 이러한 건축들을 보여주고 있다. 야산 사이로 개천이 흘러 석선천으로 들어가는 이 지형은 논농사 기술을 익힌 청동기인들이 살기에 충분한 자연 환경이다. 국립부여박물관 이강승 관장은 현재 송국리가 있는 초촌면과 이웃한 석성면, 그리고 논산군 광성면, 공주군 탄천면으로 이어지는 이들 넓은 지역이 청동기인들의 보금자리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 71년부터 85년까지 5차례의 발굴 조사를 통해 21기의 집자리를 찾아낸 송국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움집 형태를 보여준다. 지름이 5.3m나 되는 대형의 둥근 움집을 비롯 모난 움집자리도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집자리에서는 짚이나 마른 풀을 진흙에 섞은 진흙덩이도 나왔다. 마른 풀을 썰어 진흙에 섞어 벽에 바르는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전통 한옥의 벽재가 이 시대에 이미 개발되었음을 입증해주는 유물인 것이다. 불탄 집자리에서는 14개의 기둥도 발굴됐다. 한쪽에 마주보는 형태로 4개씩 박혀 있었고 또 다른 쪽에서 3개씩 드러난 것이다. 장방형의 모난 움집 모양을 보여주는 이 집자리는 용마루가 길고 네 모서리에 추녀가 있는 우진각 형식의 지붕을 가진 움집을 연상시켜 전통 목조 한옥의 건축 양식이 이때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짐작하게 된다. 송국리의 청동기인들은 청동기를 직접 만들어 썼음을 유물로 밝히고 있다.
집자리에서 청동 도끼를 만들 때 썼던 거푸집이 나온 것이다. 이 거푸집은 활석을 갈아 도끼 형태의 모양을 만들었다. 청동을 부어식혀서 도끼를 생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강승 관장은 이 거푸집의 형태는 요령지방 청동 문화에서 나타나는 부채꼴처럼 넓게 퍼지는 도끼날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 이 지역 청동기가 요령지방의 청동기와 깊은 관계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고 밝히고 있다. 송곡리의 집자리에서는 400여 킬로그램의 탄화미도 발굴되어 이들 청동기인들이 일찍이 벼농사를 지었음을 증거하고 있다. 바다와 인접한 강이나 천변이 아닌 내륙지방에서도 청동기가 발견되고 있다. 경상북도 경주에서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 초기의 유물로 여겨지는 동화 살촉이 발굴됐다. 이 깊은 내륙지방에 기원전 8세기 때의 중국 청동기가 흘러들어와 발굴된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대륙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한반도의 동남부에서 중국 청동기가 나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이건무 학예연구관은 또 다른 흥미있는 사실도 보고하고 있다. 경북 선산에서는 중원지역의 청동기와 다른 요령지방의 기원을 둔 이른바 요령식 동검이 출토된다는 것이다. 요령식 청동기는 평안남도를 비롯 우리나라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이건무 학예연구관이 지적한 선산의 동검은 땜질한 자국이 있다는 것이다. 동검의 칼집 끝에 장식으로 보이는 통영 동검의 땜질한 자국은 선산의 청동기인들이 주조가 잘못되어 구멍이 난 청동기를 떼워서 썼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는 선산의 청동기인들이 용접 기술을 개발해 실용해 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으로 흥미만이 아니라 기술사의 측면에서도 중요한 발견이다. 이런 용접법은 이후 일본의 야요이 시대의 동방울과 동가 등에서 그 맥락이 발견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다. 고고학에서 청동기 시대를 중시하는 것은 이 시대에 고대 국가가 형성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극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기원을 후기 신석기 시대에서 찾기도 하지만 현재까지의 통설은 청동기 시대에 고대 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청동기 시대의 편년은 우리나라 고대 국가의 기원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청동기가 서기전 700년경에서 시작, 서기전 400에서 300년경에 크게 발전했다고 학계는 주장해왔다. 일제가 한반도에는 없었다고 극언했던 청동기 시대를 찾아내 이만큼이나마 연대를 잡았던 것도 사실상 우리 고고학계의 큰 업적 중에 하나이기는 하다. 태국에는 6천년 전 청동기도. 그러나 이 연대에 한국의 고대 국가가 기원한다면 고조선의 실체는 역사 위에 정립할 수가 없다. 역사 과학인 고고학이 이같이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조선 연구 학자들이나 제야 사학자들도 비록 문헌 기록이 있다고 해도 강력히 고조선의 실체를 강조하지 못했고 과학적인 확인 단계를 기피해온 실정이었다.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상나라 때 청동기가 발견되고 있으나 유물 연대는 문헌 기록보다 500년이나 낮게 잡은 서기전 1200년대로 보아온 것이다. 하지만 활발한 고고학 연구와 발굴로 동양에서의 청동기 연대는 종전의 추정보다 크게 올라가고 있다. 동아시아에서의 청동기 시대는 인더스 문화에서 찾아지며 그 시대는 서기전 2500년경으로 추정하게 된 것이다. 중국에서는 용산 문화 말기, 즉 서기전 2000년대로 청동기 시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서기전 2000년이면 중국에서는 한나라 때가 된다. 이 시대 구리와 합금인 청동이 동시에 화북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설의 나라가 역사의 실체로 부상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역시 문헌상으로는 3000년의 전설시대를 거쳐 하, 은, 주의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었으나 은나라부터 역사 기록으로 인정받고 있었을 뿐이었다. 일본에서 권위를 자랑하는 역사 수첩은 현재도 중국의 역대 왕조표에 하나라는 등재하지 않고 있다.
은나라로부터 시작된 이 왕조표는 은나라의 실존 연대도 주나라와의 관계를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인지 은으로만 적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용산 문화로 지칭하는 한나라 때의 구리와 청동 유물이 문헌 기록상의 존재 지역에서 발굴되고 있는 것이다. 전설의 왕조가 고고하게 과학적인 입증을 거쳐 실체로 드러날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은 때로 임박해 오고 있는 셈이다. 이는 단순한 추정이 아니다. 최근 태국의 북쪽에 서기 전 3600에서 2000년까지 올라가는 청동기와 채색 토기를 썼던 반책 문화가 있었음이 유물로 확인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BC 8세기에 청동기 나와 서기 전 3600년이면 지금부터 5633년 전이 된다. 이 연대에는 아직 의문을 제기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계속적인 연구로 반책 문화의 구체적인 사실들이 확인된다면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 넓은 중국에서 아직 연대가 이같이 올라가는 청동기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이지 결코 중국이 태국보다 뒤진 청동기 문화를 가졌다고 생각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태국의 북경은 바로 중국과 접경한 지역이고 고대 중국은 이 지역까지 자기들의 속국으로 주장하지 않는가. 삼국지에도 나오듯이 제갈 공명이 남만족을 치기 위해 출정했다가 곤욕을 치른 곳이 지금은 공산 지역이 된 월남이 아닌가. 현재도 국경 분쟁을 빚고 있는 중국과 월맹, 미국이 패전한 정글의 나라 공산 월남은 이미 그 유명한 제갈 공명도 정글과 풍토병으로 시달려 겨우 체면만 유지하고 도망쳐 나온 지역이었음을 삼국지를 읽은 이들은 거의 알고 있을 것이다. 공산 월남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태국에 중국보다 훨씬 앞서는 시기에 당시 선진 문화인 청동기 시대가 열렸었다면 중국의 고고학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은 중국의 여러 곳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고고학 발굴이 태국보다 앞서거나 비슷한 연대의 청동기 문화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추정은 고고학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가정이다. 또한 고대 한반도의 남반부를 경영했다고 억지 주장하던 일제가 제 나라의 역사는 올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깎아내렸다가 최근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고대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인류사의 흐름마저 왜곡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석기 문화의 자생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인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이 보다 신중을 기하려는 것은 인류사의 흐름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12,000년 전에 토기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가 8,000년 전에 신석기 유물을 인정하면서도 자생 신석기 문화로 공인하기에 신중한 것은 우리나라 학자들의 정직한 학문적 자세로 이해된다. 물론 고대사가 말살된 이 시점에서는 분통이 터진다고 개탄할 사람들도 적지 않겠지만 현재는 유물을 근거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연구로 이 나라 고대사를 복원하려는 우리 학자들에게 기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광복 전 일본인 고고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구리와 쇠가 함께 나타나 신석기 시대에서 일약 철기 시대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던 것을 상기하고 참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억지를 밝혀내고 반박한 것도 결국은 우리 고고학자들이 이룬 업적이 아닌가. 일본 고고학자들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서 한나라 초기에 걸쳐 이주자들이 구리와 쇠를 가지고 한반도에 왔다고 주장한 것이다. 춘추 전국 시대 말기면 서기 전 4에서 3세기이며 한나라는 서기 전 201년부터 서기 8년까지 존재했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 청동기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주에서 출토된 구리 화살촉은 이미 밝혔듯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초기인 서기 전 8세기 때의 유물임이 확인되었고 송국리 유물이 보여주듯이 이 땅에서 거푸집을 만들어 직접 주조했음과 선산 유물이 나타내듯 용접법까지 개발하여 땜질까지 한 것을 찾아내어 일본 고고학자들의 주장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우리나라 광복 이후까지 일본 학자들은
그들이 설정했던 금석병용 시대를 초기 철기 시대라는 이름으로 어물어물 고치려고 했으나 청동기 시대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은 여전했다. 이러한 영향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우리 학계에서도 청동기 시대는 청동기만이 아니라 청동기를 직접 제조했음을 보여주는 주조틀이 발견되어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거푸집이 발견된 이후에도 청동기의 발전 시기는 서기 전 4에서 3세기로 낮춰 보아온 것이다. 어떻든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의 실존은 인정하면서도 학계는 그 시대가 어느 단계, 어느 시기부터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북한에선 BC 1500년 주장. 따라서 국내 학계에서는 가장 연대를 올려보는 신진학자들이 서기 전 1000년경 청동기 시대가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고, 다음은 서기 전 7에서 6세기, 여전히 서기 전 4에서 3세기까지 낮춰보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청동합금이 이루어진 단계부터 청동기 시대로 보아야 한다는 신중론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푸집 채광 주동 유적이 함께 발견되고 발굴 청동기의 성분 분석을 통한 외국 제품과의 비교 연구가 앞서야 공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굴된 주조틀은 기원전 5세기 이전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면서 청동기 시대의 개막을 올려잡는 데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학계가 보고 있는 청동 문화의 한반도 유입 경로와 그동안 발굴된 유물, 신진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 이 같은 청동기 연대는 앞으로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또한 현재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청동기 문화는 멀리 타가르, 오르도스와 연결되고 가깝게는 요령지방과 밀착되어 형성되었다고 한다. 타가르기 주민들은 말을 타고 카라숫계의 돌널 무덤을 몽고, 만주, 소련의 연해주와 우리나라로 전파시키면서 남진한 세력이다. 이들 기마인들은 중국의 화북지방에도 큰 세력을 떨쳐 주나라를 섬서에서 하남의 낙양으로 동천케 했던 민족이다. 이들 기마인들이 우리 조상의 일부가 되었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우리나라 고대 국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음은 분명하다. 이들의 양식을 보여주는 유물들이 만주지방을 비롯 우리나라 고대의 영토 이곳저곳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예맥족이 거주했던 지역이 요령성 지방이며 신진학자들이 한국의 청동기를 서기 전 1000년까지로 올려보는 중요한 근거도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북한 고고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를 서기 전 1500년, 즉 3500여 년 전으로 올려보고 있다. 북한 학자들이 남한의 학자들보다 청동기 시대를 500년이나 올려잡은 것은 만주 지역을 우리 고대사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이 지역에서 나오는 유물들을 우리 고대사에 그대로 편입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